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는 이제 1월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는 경마 주간이라서 그런지 토요일 편성표와 일요일날 출마표를 보니까 상당히 마필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또 편성 자체도 중배당이 상당히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될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혼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서울 경마는 안정보다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월달에는 이제 9 정도 꼈는데, 지금 이제 2월달 2015년 경마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마주촉과 마사 예측이 양강 갈등이 상당히 심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번 2015년도 경마 시행 계획에 상당히 반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많은 마필 농가들도 2015년도 마사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고, 사실상 여론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소득세 문제였죠. 그거로 인해서 여론을 국가에서도 받아들였듯이 마사에서도 여론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마사에는 조금 제가 봐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좀 심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농가 대표나 마주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 그러니까 경마편 대표나 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이 여론 수립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회의도 좀 한번 몇 차례 좀 가져볼 필요도 있을 텐데, 너무 일관주의로 하고 있고, 또 사감이 등 뭐 이렇게 위에 또 너무 또 조금 엎드려 싸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행정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봐도라도 마사이가 왜 존재하는지를 마사이는 좀 알았으면 되겠고, 또 경마 팬들의 입장을 수용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기네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국가에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 경마 팬은 국민이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참 마사이 행정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저 언젠간 한번 불똥이 튀어서 싹 한번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썩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과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자, 함께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자, 한번 토요 경마를 멋진 대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경주 종계상 11번 프라이 챔프와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대세지존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1번 대세지존이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뷔전 때보다 이전째에 전반적으로 종반 뒷심 부족을 좀 보여준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두 경주 모두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 힘들 수도 있죠. 외곽 게이트에 이제 11번 프라이 챔프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이 힘들 수도 있지만, 선입으로도 이 정도를 능력을 가졌다면 일본 대세지조는 배팅군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12번 스테파노라는 마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경주력 모습을 보니까 금강 경주식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뭐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출중한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12번 스테파노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다. 자, 그래서 1번 대세주종과 12번 스테파노가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지난번에 출전했지만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4번 투어마이더스도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DCM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막판 역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토요제 1경기는 1번 대세지존 12번 스테파노 요 두 마필이 중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가운데 4번 투어마이더스 정도 인정해 볼 수 있는 경주. 아무래도 충만감으로 12번 스테파노가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 하겠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꾹 참았네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사실상 이 신마들의 전력도 그렇게 빼어난 마필들이 없고 그렇다고 이 성장마 간의 성장마전에서도 그렇게 빼어난 마필들이 없는 실정이에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마필들을 한번 추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 기본적으로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하만식 개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4번이 파인투데이 BYC 세이키 자마이고 기본적으로 마체도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행검사 때는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종반 DCM이 그 정도라면 4번 파인투데이는 데뷔전이라면 좀 더 빠른 순발력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4번 파인투데이가 그래도 가장 낫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이 7번 무한도마 자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능력 발휘를 못해주고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좀 서글프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에 11번 그랜드 푸닉스라는 마필이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입상권 진입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7번 무한도마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무한도마는 이 편성에선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제 부진마 필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1번 소아리아라는 마필 요 마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예,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11번 그랜드 프닉스도 전개 2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또 12번 무한도전이라는 마필도 나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12번 무한도전은 안말의 잉그란디아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이 순발력이 좀 부족한데 요 마필은 이제 순발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선 7번 무한도만을 배팅권에 강력한 축으로 놓고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한 전력들의 마필들밖에 포진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나마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소와 아라리가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보고 싶고 신마 중에선 4번 파인투데이 이 두 마필은 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의 12번 무한도전까지는 인정을 해보고 싶은 경우다. 어찌됐든 7번 무한도만을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비교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약편성의 경주이기 때문에 좀 강도를 낮춰서 임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고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전개의 능력상 어느 정도 변수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풍잉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때는 바닥에서 올라왔고 지난번 경주 때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이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풍잉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전력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12번 캠퍼스라는 마필입니다. 거의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경주에. 그런데 정말 뚝심 중에서 누가 제일 우위를 보여주느냐? 바로 12번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디드미의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요소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캠퍼스도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11번 더하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11번 더하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500만원짜리 아주 싼 말이에요. 싼 말인데, 요게 이제 패턴이 괜찮습니다. 패턴이 괜찮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을 일으킨다면, 이 11번 더하이의 배당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배당만으로는 11번 더하이 정도 읽어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번 캠퍼스를 비롯해서 1번 풍잉이 전반적인 단통 경주가 될 수가 있는 가운데 11번 더하이의 3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도 놓고 해볼 수 있는, 자, 토요일의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마로 넘어갑니다. 강타의 자랑 제주교차 1경주 한번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월달부터는 제가 새롭게 제주경마에 있어서는 제주 현지 전문가와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2월달부터는 제주 현지 전문가와 제주경마 코너를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볼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도 이제 2월달부터는 좀 밖에 다 광고도 좀 하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해볼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타도 이제 변화에 앞장서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밝은 단이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또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행이면 금상첨화지만 선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전개비 능력상 1번 밝은 단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밝은 단을 읽어주고 싶고,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당일 저배당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해안풍경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 해안풍경이 뭐 입상권에 가장 근접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 마필도 약간 기복형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불안 요소 있지만 그래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3번 해안풍경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5번 강속구라는 마필,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1200에서 1000m로 거리가 내려온 5번 강속구 같은 마필들도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곽 게이트의 9번 둘레길까지는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자, 어쨌든 1번 밝은 단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배팅권의 축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자,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첫 번째 홍납 4군. 자, 강타의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 편성은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그래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5번 퀸 엠파이어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야, 요 마필은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어요. 선행력을 지난번에 이제 끊어내니까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자, 어쨌든 뭐 이번 편성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연성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정을 거쳐서 이번엔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자, 어찌됐든 5번 퀸엠파이어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하고, 자, 여기에 이제 1번 삼정 인디안이란 마필이 있습니다. 삼정 인디안이란 마필.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고도 이제 경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인데, 선행시에 이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자, 아무래도 이제 3번 히든 인디안이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8번 가루다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1번 삼정 인디안이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삼정 인디안도 있고 3번 히든 인디안도 있고 8번 가루다도 있고 이렇게 버팅기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중에서는 그래도 5번 퀸앤파이어를 놓고 자,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이제 어저께 요 제주교차 3경주는 이제 부상 경과를 하면서 이미 예상을 끝내놓은 상태인데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고 있어요. 자, 이 8번 제1왕초입니다.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고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패턴 자체는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복마 패턴을 보여주는 가부직에 따른 아무래도 이 부중고에 따른 좀 뭐랄까 부담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복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여주는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직접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 8번 제1왕초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란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래서 8번 제1왕초는 일단 무조건 배팅권에 란처가 시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노림수의 한두가 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의외로 부진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하는데 그 마필이 능력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그 말 때려야 될까요 말까요? 의지를 보면은 등짝이 불안하니까 야 안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마필이 들어오면 상황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칠 인삼의 원칙에 의거해서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경마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 한번 멋진 상황 연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토이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먹고 자, 다음 제주교차 3경주에서 배당 승부를 해서 5점장 두둑한 배팅 자금을 여기서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이제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이제 5경주입니다. 나는 배팅권인 충막감에 완필이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후착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4번 파차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이더라도 데뷔 이후 한 번을 빼놓고는 거의 3번 모두가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4쪽 코너에서 선두권을 강탈한 뒤 막판에 지구력 발휘를 하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1200에 한 번밖에 경험이 없긴 합니다만 자, 이번 편성에선 4번 파차이가 비교적 편한 선행 5번 금빛비상이 버팅기고 있지만 충분히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5번 파차이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2번 퀸나이트입니다. 근간 두 분의 경주에서 처음에는 복병마로 입상을 데뷔전 때는 했고 지난번에 이전째는 인기마로 팔렸는데 인기마에 성공을 했어요.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사실상 4번, 2번이 당일 저배당으로 팔린다면 저배당을 인정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4번, 2번이 거의 뭐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2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복병권 전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나머지 마필들과는 어느 정도 능력 편차가 좀 나는 편성이긴 해요. 그래서 의외로 6번 공장명왕이라든지
10번 제이터치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6번 공장명환도 패턴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고 6번 공장명환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번 제이터치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3번으로 엮는다면 6번 공장명환과 10번 제이터치 정도를 엮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강타가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안 봤던 마필들과 지난번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먼저 3번 마니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경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강타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은 이제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출전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좀 3번 마니아가 불안하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마필이 또 10번 소양호입니다. 왜? 1610m의 선행을 가더라도 거리 적응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10번 소양호는 짜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엔 등짝도 전형적 기수이고 마필 자체도 상당히 훈련시 상태가 좋았고 더군다나 또 1610m에서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든 가운데 외곽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0번 소양호는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거의 뭐 무조건 인정을 하는 마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창마로서는 3번 마니아 같은 마필을 약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변수가 있다는 얘기고 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배당이 터져요. 그래서 인기마들을 자르고 비인기권 전력인 2두를 가져가는데 이제는 내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복병마 하나를 한번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 마필이 사실상 한라막은 혈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혈통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 1두의 배당마, 복병마를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장안의 하재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이고 또 뚜렷한 그 선행마가 없는 완벽하게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선취평 마필들이 무조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당연히 6번 아퀼러스라는 마필입니다. 아퀼러스가 왜 눈에 띄죠? 뚝심이 우수하니까 취임력이 우수하니까 이 편성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6번 아퀼러스는 종과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차지하는 기염을 투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6번 아퀼러스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 강력 추천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마필은 빼지 마십시오.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자 그래서 6번 아퀼러스까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가 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일날 또 누가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간에 계속 팔리더라도 이놈은 안돼 이놈은 자르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8번 입소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엔 돼요. 왜 되느냐 기본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6번 유랑국단이 나가던 10번 호수풍경이 나가던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이빠이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나 전개로 보나 9번 입소문은 이 편성에서 된다. 자
자, 그래서 9번 입서문은 8번 입서문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후창으로서는 4번 추정불어입니다. 예, 추정불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조금은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보고 싶고, 그 이전에도 베스트의 승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지난번 경기 어느 정도 이제 걸음의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입형 마필들보다는 선행, 그런 마필도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4번 추정으로는 무조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자, 여기 이제 6번 힐링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능력 하나로 놓고 본다면 단통으로 때릴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금강현시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어서 근간에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전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힐링은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4번 추정구로 6번 힐링, 여기 8번 입성은 예상 3도만 놓고 강력하게 승부선을 던져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7경기로 오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7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준메인 승부처는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적중을 해야만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3번 캡틴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이 초창기 데뷔 당시에만 해더라도 요 마필은 선행 일변도가 아니라 선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행시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3번 캡틴 로드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캡틴 로드는 이번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에 거의 뭐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캡틴 로드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후창마로는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노렸다가 물을 먹은 마필이 요번에도 와신상당 칼을 갈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편성 자체는 배당의 가능성과 더불어 또 뭐라 그럴까, 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은근히 후창마 선정이 까다로운 경주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단통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외로 상당히 재미난 짭짤한 그런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에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기대에 부응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번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그렇더라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버티고 있죠. 바로 이 8번 큰바다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자, 이 막판 지구력까지 끌어내며 일치월장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선행력 측면에서도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전개 능력도 선입도 가능한 마필인데, 자, 뭐 이번 편성 한 번 더 거리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 급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도 높지만 전개가 맞춰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큰바다도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창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2번 레이스 비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태는 꾸준하게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레이스 비전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이제 3번 야오 선샤인입니다. 데뷔 당시에는 꾸준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자, 이놈이 앞으로 많이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반주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어찌됐든 뭐 마필의 사이즈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3번 야후 선샤인도 피릿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이게 6번 선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좀 심하고 역시나 이제 선행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기 이제 8번 큰 바다를 제끼고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는 거리 1400을 맞이해서 9번 퀸오브럭이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7번 브렉파로스라든지 이런 배당권 전력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이 7번 브렉파로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퀸오브럭도 패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특히나 9번 퀸오브럭 같은 마필은 무조건 배팅권에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들은 8번 큰 바다에 9번 퀸오브럭이라는 마필이에요. 8, 9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태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경주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와장창하고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자, 먼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뉴시크릿 삭스라는 마필입니다. 야, 의외로 세다는 생각이고 선행을 나가면 그냥 한 바퀴를 갖다 꽂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번에도 선행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빼놓고는 모두 다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뉴시크릿 삭스,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도 필히 전개 2점을 얻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는 의외로 후창에서는 이 인기마들이 부진을 하고 의외로 배당마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토요제 9경주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메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경주는 14번 뉴시크릿 삭스는 전개 입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동반자로서는 배당의 가능성을 분명히 놓고 볼 수 있는, 자, 이 메인 승부처 토요제 9경주, 자,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눈에 띄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7번 강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700으로 펼쳐지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발 탄력이 하강을 했고,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편성인데, 6번 슈퍼드래곤이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판까지 버팅기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7번 강토리가 나름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종반 DC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7번 강토리는 피릿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번 대왕이란 마필입니다. 2번 대왕이란 마필은 당일날 팔리던 안 팔리던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3번 느리양도 사실상 느린 편성 만나서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4번 이 펠리시티라는 마필인데, 이 펠리시티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두 번에 직접 연신이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걸 보고, 야, 의외로 센데, 자, 이렇게 느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펠리시티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역시나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이 9번, 예, 장산지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던 것이 요 마필에게는 이제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요렇게 이제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소폭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뭐 이 편성에서는 9번 장산지조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강토리를 축으로 놓고,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9번 장산지전 쪽에 강력한 단통을 때려보겠고, 2번 대항이나 4번 펠리시티도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키는데 복승과 3복승이 모두 가능한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11경주가 하이라이트고요. 토요제 12경주가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경주를 한번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토요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11번 큐피드 거리란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이 아무래도 이제 박현우 기수가 기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의외로 능력 사이즈는 괜찮은 마필이에요. 능력 사이즈는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큐피드 거는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편성에서 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이 9번 인디 차일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조금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번 청백이라든지 9번 인디차일드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 또 12번 큐피드걸도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멋진 대승의 교두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끝장 승부처인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 체갈실러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외곽 게이트의 12번 질풍대세도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6번 해니액티브도 비교적 빠른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13번 세강호라든지 또 1번 슈퍼서프도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전개상의 이변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마필을 제일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거든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8번 최강실러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지난번에 중반 탄력에 엄청난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에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8번 최강실러는 어찌됐든 간에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마지막 끝장 승부처도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 최강실러를 놓고 자, 한번 멋진 승부를 펼쳐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토요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풀어보니까 어때요? 자, 저는 뭐 안정적인 배당도 있겠고 은근히 짭짤한 배당도 있겠고 또 중배당도 있겠고 고배당까지도 형성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오늘 분석을 끝내고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장 속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